전남을 가장 잘 아는 뉴스, 헬로티비 뉴스 전남입니다. 24일 오후 4시쯤 포스코 광양제철소 제1고로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일하던 포스코 직원 1명과 협력사 직원 2명 등 작업자 3명이 숨졌습니다. 사고는 산소 공급용 배관 설비에서 산소가 새어나오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합동 감식반을 투입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순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3명 추가로 나왔습니다. 자가격리 중 확진 1명과 가족 접촉자 2명으로 모두 강진의료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순천 163번 확진자는 조례동 거주자로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164번과 165번은 162번 확진자의 가족으로 순천시는 165번 확진자가 전자고등학교 학생으로 확인돼 전교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이동 검체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25일 오전 기준 순천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65명으로 1명이 숨지고 70명이 퇴원했으며 94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25일 오전 8시를 기해 신안 자은에서 거주하는 50대가 목포에서 검사를 받은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목포 32번 확진자는 서울에서 열린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순천의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고 그동안 목포의 자택과 신안 근무지를 오갔을 뿐 특별한 동선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27일 예정된 순천 아랫장 5일장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임시 휴장합니다. 순천 아랫장 번영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전통시장 상인들도 힘들지만 확산 방지와 시민 안전을 위해 휴장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 아랫장 임시 휴장은 지난 8월 여름 대유행 당시에 이어 2번째입니다. 순천에서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가장 효과적인 백신은 마스크 착용임을 잊지 마시고 올바르게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순천시 서교원 홍보실장의 코로나19 대응 상황 브리핑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순천시 홍보실장 서교입니다. 순천시 코로나19 대책반에서 11월 25일 현재 우리시 코로나19 대응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어제 433건의 진단검사를 진행했으며 이 중 3건이 양성이고 나머지 430건은 음성입니다. 또 49명을 자가격리시켰습니다. 오늘 새벽 2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총 165명이며 현재 자가격리자는 1624명입니다. 어제 확진된 순천 162번 확진자는 조례동 거주자로 159번 확진자의 직장 동료입니다. 18일 20일 조례동 2차 골드클래스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앞 한바식당을 방문하였습니다. 163번 확진자는 조례동에 거주하며 지난 11일부터 자가격리되어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된 사람으로 동선과 접촉자는 없습니다. 오늘 새벽 확진된 164번, 165번 확진자는 162번 확진자의 가족입니다. 165번 확진자는 전자고등학교 학생으로 오늘 10시부터 전교생 및 교직원 319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에 필요한 동선은 파악되는 대로 재난안전문자와 홈페이지를 통해 신속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시민께서는 즉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감염원이 무증상 조용한 전파자를 통해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각종 건설 현장 관리자께 부탁드립니다. 현장 여건상 여러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만 현장 근로자에 대한 발열 체크 등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식당에서의 음식 섭취 시 거리 두기 및 대화 자제 등 방역 수칙에 관심을 갖고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각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에서는 재택근무나 점심시간 시차제 운영 등을 통해 밀집도를 낮출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요양원 등 각종 사회복지시설에서는 면회 자제 등 외부인 출입을 통제해 주시고
주기적인 소독과 환기에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능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 상황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천에 모든 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 주셔야 할 시기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 방역 활동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일상의 만남이 위험이 되고 있습니다.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올바른 마스크 착용, 주기적인 환기, 손 소독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나 감염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마스크 착용이 힘든 상황인 식사를 동반하는 모임, 목욕장 방문 등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우리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백신은 마스크 착용임을 잊지 마시고 실내외를 구분하지 않고 항상 올바르게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염고리를 끊고 대규모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일상의 모든 접촉과 만남을 최소화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모임과 회식 등은 취소하거나 연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이 내년에 사용할 벼 정부 보급종을 공급합니다. 광주 전남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11개 품종 2,778톤 물량입니다. 다음 달 31일까지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종자원이나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남의 농업계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미래 영농인 육성 교육이 진행됩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업계 공공기관 3곳과 함께 업무 협약을 맺고 미래 영농인 육성에 필요한 고교 오픈 캠퍼스 교육과 함께 각종 후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프로그램은 비대면 방송으로 진행되고 수출농가 지원을 비롯해 청년 농업인의 성공과 정착에 필요한 현장 교육으로 구성됐습니다. 고흥군이 지역 발전에 기여한 대표 성과 10선을 군민 손으로 직접 정하기로 했습니다. 부서 추천과 내부 평가를 거쳐 추려진 민선 7기 전반기 19개 후보 가운데 대표 성과라고 생각하는 사업을 군민들이 직접 투표로 선정하는 겁니다. 후보에는 역대 최대 국비 확보, 귀농 귀촌 인구 유치, 스마트팜 혁신밸리 유치, 녹동 제주간 여객선 유치 등이 있습니다. 투표는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되며 군청 홈페이지, 고흥군 SNS를 통한 온라인 참여와 16개 읍면사무소를 통한 오프라인 참여를 통해 가능합니다. 광양시가 12월 한 달 동안 자동차 공회전 위반 행위에 대한 지도 점검에 나섭니다. 미세먼지와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공회전 제한 지역의 주정차 한 차량은 5분 이상 공회전이 금지되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광양시에는 공용주차장과 터미널 차고지 등 45곳이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목포시와 목포대학교가 업무 협약을 맺고 원도심의 현장 캠퍼스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목포 원도심에 있는 공간을 대학생을 위한 전시 공간과 작업실로 꾸미고 내년에는 미술학과 2과목을 새로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작업실과 전시관은 청년들의 창업 공간과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 킥보드 이용 기준이 완화되면서 전남경찰이 불미스러운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관리에 나섰습니다. 전남경찰은 면허가 없어도 전동 킥보드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전동 킥보드의 사고 위험성을 알리고 이용이 가능한 연령대와 안전수칙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음주운전이나 신호위반, 안전모 미착용, 2인 탑승 행위는 현장에서 즉시 단속하거나 계도할 방침입니다. 고흥 소방서가 재난 응급 상황별 대처법에 대한 비대면 피드백을 실시합니다. 소화기 사용법, 지진 발생 시 대피 요령, 심폐소생술 방법, 고층 화재 대응법 등 소방 안전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는 대로 영상을 찍어 보내면
소방서에서 올바른 대처법을 피드백해주는 방식입니다. 고온군민은 가족, 자녀, 친구 등과 함께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기간은 내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전라남도가 도정 주요 소식을 SNS로 홍보할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평소 전라남도에 관심이 많고 SNS 활용이 가능한 만 19세 이상 내국인과 해외 SNS 계정을 운영 중인 국내 거주 외국인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모집 인원은 80명이며 12월 9일까지 전라남도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라남도 뉴미디어 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 연내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대회가 전남도 의회 앞에서 열렸습니다. 의원들은 지방분권 실현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연내 반드시 처리돼야만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자율성, 독립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며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 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가 21대 국회에서 일부 수정 보완 후 재발이 돼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그동안 지방의회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과 의정활동 지원 인력 배치를 명문화했고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운영에 의회가 실질적인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습니다. 목포 하당 청소년 문화센터에 스마트 도서관이 들어섰습니다. 목포시는 인구 밀도가 높은 반면 도서관이 없는 하당 신도심 주민들을 위해 스마트 도서관을 설치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스마트 도서관은 시간 제약이 없고 무인형 도서 대출 시스템으로 운영되며 도서 600여 권이 저장됐습니다. 전남 지역 일부 학교의 부실한 행정이 교육청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최근 5개 학교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벌여 49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해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 업무 소홀과 대급 지급 기한 초과 등 업무상 과실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감사로 교직원 89명에게 주의를, 8명은 경고 처분했습니다. 또 부적절하게 집행한 금액 3,263만 2,910원도 회수 조치했습니다. 우리 지역 날씨 정보입니다. 다시 날이 조금은 따뜻해졌습니다. 목요일 전남 지역 구름 많겠지만 아침에 7도, 한낮 13도로 기온은 평년 수준 회복하겠는데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나타내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에는 다시 기온이 떨어집니다. 특히 낮 기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면서 추워지겠는데요. 예보 기간 내내 흐리거나 구름 많은 날이 이어지면서 일조량도 줄겠습니다. 우리 지역 바다 날씨입니다. 서해와 남해 해상 구름 많은 가운데 물결은 최고 1m로 일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보이겠지만 대기 확산지수가 높습니다. 대기 중 오염물질 농도가 기상 환경에 따라 변할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요. 겨울철에는 항상 미세먼지 대비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24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모두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요즘 마음이 아린 소식까지 더해졌습니다. 그런데 신고가 접수된 시각과 사고가 발생할 시간에 40분의 공백이 있다고 전해지는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억울한 죽음이 더 이상 없도록 사고 원인과 경위 제대로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남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